자, 11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돈이 모자라면 노동시간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돈이 모자란 분들 많이 있죠. 네. 돈이 이제 좀 부족한 분들, 돈이 안 모이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왜 돈을 못 모으는 걸까? 뭐 월급이 적어서 돈을 못 모으는 것도 있지만 돈을 여기저기 많이 쓰기 때문에, 돈 관리 못하기 때문에 돈을 못 모으는 게 가장 클 겁니다. 월급이 적어도 돈을 모으려면 모을 수 있습니다. 예. 월급이 적은 사람이 돈을 모으려면 간단합니다. 안 쓰면 됩니다. 안 쓰거나 최대한 적게 쓰면 돼요. 근데 요즘에 보면 월급 적은 사람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려고 그래. 그러다 보니 돈이 모일 리가 없죠. 어떻게 사람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면서 돈을 모으려고 합니까? 굉장히 엉터리 같은 방식이죠. 일단 돈을 모으려면 두 가지 방식을 택해야 돼. 첫 번째는 내가 일을 많이 해서 소득을 많이 늘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내가 소득을 많이 늘리지 못한다면 아껴 써야 돼. 보통 첫 번째하고 두 번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노력한다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두 번째로 가야 되죠. 두 번째. 내가 받는 돈이 이만큼이라면 이 돈을 최대한 아껴서 남은 돈을 모아야겠죠. 근데 이 두 번째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일단 대한민국에서 돈 많이 버는 사람도 있어요. 돈 많이 버는 사람 소수죠. 한 뭐 세금 떼고 500 이상 매달 버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번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일단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겠죠.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겠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인데 돈을 많이 버는 일은 없죠, 여러분.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고 진입장이 낮은데 돈을 많이 번다. 말이 안 되죠, 여러분. 보통은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일은 굉장히 진입장이 높다거나 업무 난이도가 높다거나 근무하기 위험하거나 아니면 이제 업무 시간이 길거나 대부분 그런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왜 그 송전탑 위에서 일하는 거 있잖아요. 그 송전탑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일하는 분들, 그분들 억대기만 받거든요. 근데 일하는 거 보면 왜 억대만 받는지 알 것 같아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EBS 극한직업 아시죠? 극한직업. 거기 보면 이제 송전탑 일하시는 분들 나오거든요. 송전탑. 여러분 왜 시골 같은 데 보면 왜 송전탑 있잖아요. 에펠탑처럼 이렇게 지어져가지고. 봤잖아, 여러분. 봤죠? 근데 그거 누가 작업하는 사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거 작업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맨손 올라가야 돼. 맨손으로. 안전장비 없이. 그 유튜브에 보면 그 송전탑 작업하시는 분들 영상이 있거든요. 보면 무서워요, 진짜. 뭐냐 하면 그냥 안전장비 없이 있잖아요. 안전고리 없이 그냥 있잖아요. 그 송전탑이 한 50m 되거든. 그 그냥 맨손 올라갑니다. 맨손으로. 맨손 올라가서 작업 끝날 때까지 안 내려가. 그 꼭대기에서. 그 올라가서 이제 안전고리 하는데 거기서 전사 하나만 의지해가지고 거기서 작업하는 거야. 쉴 데도 없어요, 여러분. 휴게실도 없어요. 성전도 위에 봐봐. 휴게실이 어딨어, 여러분. 그냥 그 높은 그 낭떠러지에서 그냥 안전고리 하나만 의지해가지고 거기서 전선 작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송전탑은 이제 전력이 장난 아니기 때문에 전기도 찌릿찌릿합니다. 그런 거 참아가며 일하는 거야. 그 누가 봐도 와, 저건 아무나 못하겠다 생각이 들잖아, 여러분. 저 일하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감전당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거야,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전문직 뭐 변호사분들, 로펌에서 일하시는 분들 돈 많이 벌잖아요. 근데 왜 돈을 많이 벌까?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변호사 일을 하려면 대한민국에서 이제 법학전문대하고 로스쿨 나와야 되고 로스쿨 졸업하고 나서 변시 합격을 해야 됩니다. 누구나 변시를 도전한다고 해서 다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떨어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변시 합격하고 나서 이제 연수원 가서 이제 교육 듣고 나서 변호사 임용되고 나서 어선 변호사 거쳐가지고 이제 마스터 변호사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사건 같은 것도 한두 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막 엄청나게 많이 해요. 사건 하나 해가지고 막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사건 몇십 개씩 이렇게 담당하다 보니까 그런 사건 처리하다 보면 이제 의뢰인들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리고 마무리 지어야 되다 보니까 내가 맡은 사건 내가 마무리 지어야 되니까 당연히 밤늦게까지 일을 하게 돼요. 그리고 사건 생각 때문에 잠도 편히 못 자요. 그런 거 다 감수하면 돈을 버는 거야. 예. 잠자는 시간 쪼개가면서 개인 시간 없애가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거죠, 이게. 아니, 돈 많이 버는 것 중에 만만한 직업이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돈을 많이 벌려면 남들만큼 일하는 게 아니라 남들 이상으로 일을 해야 돼.
근데 남들 이상을 일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잠을 많이 못 자고 충분히 쉬지 못하니까 몸이 좀 갈려 나가겠죠. 그래서 뭐 돈을 많이 벌려면 그만큼 이제 희생이 필요하다. 각오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열심히 살았다는 사람들이 유독 저런 말 많이 해요. 정작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은 행동으로 열심히 산다는 걸 증명하더라고요. 굳이 나 열심히 살았다 말을 굳이 안 해요. 그분들은 그게 당연한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열심히 살아라라는 충고를 많이 합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근데 열심히 산다. 굉장히 추상적인 말이에요. 열심히 산다는 건 좋은 말인데, 근데 그냥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잘 열심히 살아야 돼. 그러니까 대한민국 문제가 뭐냐면 열심히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열심히 사는 사람 많지. 열심히 사는 사람 많으니까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글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잘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잘 열심히 산다. 그럼 잘 열심히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일단 돈을 잘 벌고, 돈을 잘 벌고 거기다가 돈 관리를 잘해서 이제 돈을 잘 모으고, 그러면서 부채 같은 거 안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사는 분들, 그래서 나이 먹고 일정 이상의 자산이나 커리어를 쌓으신 분들, 이게 잘 열심히 산 거죠. 근데 생각해봐, 여러분, 나이 먹었다고 다 돈이 많다거나 다 커리어가 좋다거나 다 일을 똑바로 한다거나 그건 절대 아니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그런 말 싫어해요. 난 나이 먹고 열심히 일했는데 돈이 없다. 그럼 열심히 일한 게 아니야, 여러분. 열심히 산 게 아니라니까. 왜 그런 걸 열심히 살았다 그래요? 열심히 살았으면 분명히 아웃풋이 있어야죠. 뭔가 건지기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건진 게 없는데 열심히 살았대.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이제 길거리 노숙자분들이 인터뷰하는 영상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 말은 자기들 말은 열심히 살았대. 청취만 열심히 살았는데 현재 노숙자예요. 신분자 돼가지고 주민등록 말소되고 가족도 떠나고 경제활동 안 하고 그냥 이제 나라에 지원받는 돈 받고 그리고 이제 무료급식 써가지고 밥 먹고 그렇게 살고 있어. 근데 자기들 열심히 살았대. 그렇게 말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열심히 살았으면 애시당초 여기 안 오겠죠. 물론 사람마다 그런 이제 개인적인 사정이 있게 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사람들 겉으로 대할 때는 일단 결과론적으로 판단해야 돼. 과정이 어떻든 간에. 아무튼 대한민국은 지금 제가 봤을 때 그래요. 제대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냥 열심히 살았다고 이제 호소하는 사람 많죠. 개인적으로 최근에 가서 제가 싫어하는 단어가 뭐냐, 이런 호소란 말을 정말 싫어요. 왜냐하면 호소가 뭐예요? 이렇게 자기가 이제 남들한테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내비치는 거지. 근데 보통 해놓은 게 없는 사람들이 호소를 해요. 자기가 해놓은 게 객관적으로 증명된 사람 호소를 안 해. 근데 자기가 해놓은 것도 없는데 자꾸 믿어달라고 호소하는 게 모양새가 좋아 보이지 않죠. 그래서 뭔가 호소를 한다고 하면 이거를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왜냐면 이게 엉뚱한 쪽으로 말 쏘이니까 뭐 무슨 호소인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게 요즘엔 굉장히 안 좋은 말 쓰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열심히 살았다고 얘기하려면 뭔가 증명되는 게 있어야 돼요. 내가 뭐 자산 같은 능력 같은 거 증명되는 게 있어야 돼. 네. 뭐 그런 게 없으면 사실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살았다 얘기해도 믿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잘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래서 잘 열심히 살아서 우리가 열심히 살았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좀 만들어 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먹고 그런 말 하면 안 돼. 나이 먹고 열심히 산 건 맞는데 해놓은 건 없네? 이런 말 하면 안 돼, 여러분. 이러면 분명히 문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이 먹고 열심히 살았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일단 나이 먹고 일단 직장 꾸준하게 다니고 커리어 쌓아가지고 일정 이상 연봉을 받고 그리고 돈이 어느 정도 모여야 되고 부채 같은 게 웬만하면 없어야 되고 현재 일을 안 하는 상태가 되면 안 되고 이런 조건이 좀 깔려야겠죠, 여러분. 저는 흑수저에 부모네 연 끊고 사는데 와이프랑 둘이 결혼 9년 차인데 지방에 아파트 사고 현금 4억 모아서 대출 없이. 잘하셨네요. 와이프 잘 만나셨네.
와이프 잘못 만나면 사업 못 모았을 텐데. 예. 부모님 연애를 끊고 산다는 건 제가 봤을 때는 부모님이 살면서 좀 저분한테 좀 힘들게 많이 하셨나 보다. 예, 원래 부모랑 연을 끊지 않거든요. 연을 끊고 살았다는 거는 부모님이 저분 인생에 굉장히 걸림돌이 되었다는 이 얘기죠. 그래서 내가 부모가 연 끊고 살지 않으면 계속 부모님이 밟아 잡혀가지고 인생은 인생대로 안 되고 돈은 돈대로 안 모으고 아마 그런 인생이 펼쳐질 것 같아가지고 아마 연을 끊으신 것 같아요. 저런 집도 있어요, 여러분. 저런 집도. 그러니까 정상적인 가정이 자랐으면 부모님이 뭐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었으면 연을 끊고 살지 않겠죠. 보통 대한민국 사회에 천년을 끊는다는 것을 굉장히 좀 안 좋게 생각하니까. 근데 이런 가정이 많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하고 갈등의 골이 너무 깊고 부모님이 워낙에 사고 많이 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자식으로 이거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이제 자식이 부모 뒷감당 계속 하다 보면 내 인생이 없는 거야, 이게. 이런 인생이, 이런 거 있거든. 뭐냐면 가족 중에 사고 쳐가지고 가족들 사고 계속 하다 보니까 나 열심히 살았는데 돈이 없어. 제가 이런 사연 많이 받았거든요. 이런 사연. 부모가 계속 사업 벌리는데 막 말아먹고 해가지고 나는 뭐 회사 괜찮게 들어갔는데 버는 데쪽 계속 도와달라고 해서 계속 돈이 그쪽으로 나가. 그러다 보니까 난 나이 먹은 돈이 없어. 현타가 심하게 와. 보통 이 정도 돈을 벌었으면 모이게 있어야 되는데 자꾸 가족들 뒤치다거리 하다 보니까 돈이 없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한테 이런 사연 왔었거든요. 저는 단번에 얘기했습니다. 가족하고 연 끊으라고. 그 정도 했으면 했다고. 그 정도 했으면 할 만큼 했다고. 나머지는 가족들 본인 몫이니까 알아서 살게 내비두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아무튼 우리는 말로만 열심히 살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객관적으로 열심히 살았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보여줘야 돼. 그리고 어떤 식으로도 돈을 모아야 됩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모은다든지 아니면 돈을 많이 벌지 못하면 버는 돈을 최대한 아끼고 쪼개가지고 돈을 모은다든지 어떤 식으로든 모으셔야 돼. 모아가지고 내가 나이 먹고 그래도 열심히 살아서 이 정도 집을 마련했다. 그래도 내가 나이 먹고 열심히 살아서 그래도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다. 이런 것들에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증명하시고 보여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1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